폐경 후 18kg을 감량했는데 순탄하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사 촉진제, 호르몬 균형차, 지방 연소제 등 온갖 것에 돈을 쏟아부었죠. 모든 칼로리 계산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간헐적 단식, 키토, 저탄수화물, 무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악은 체중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소음이었죠. 모든 인플루언서, 모든 의사, 모든 보충제 회사가 제게 다른 말을 했어요. 이걸 사라, 저걸 시도해라, 그냥 덜 먹어라, 더 움직여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결과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차피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에 연구 논문에 파묻혀 있다가 저를 멈추게 하는 뭔가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피마 자유에 대한 연구였어요. 할머니가 억지로 먹이던 그 피마 자유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것, 잠자는 동안 작동하는 것이었죠. 보세요. 우리 몸은 야간 근무를 합니다. 매일 밤 가는 독소를 걸러내고 림프계는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며 장은 쓰레기를 비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해집니다. 청소팀은 도착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모든 노폐물이 그저 그 자리에 남아 발효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아무리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빠지지 않는 고집 센 뱃살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은 $12짜리 오일 하나로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몸에 더 많은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막혀 있는 것을 기계적으로 씻어내는 것이죠. 이제 취침 전 피마 자유에 7가지 효능을 칠 위부터 1위까지 세어가며 알려드릴게요. 1위는 제 고객들이 식단 변화 없이 허리둘레를 줄이는 이유예요. 하지만 각 효능이 다음 효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나이, 그리고 이 시기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개인 맞춤형 팁과 조언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40세가 넘었고 포니테일이 얇아지고 가르마가 넓어지고 눈썹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프로스타글란딘 D2라는 염증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는 폐경 후 여성형 탈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급증하면 모낭의 활동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모낭은 죽지 않고 마른 흙 속의 씨앗처럼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두피는 정원입니다. 흙이 단단하고 물이 막히면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피마 자유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코팅하여 윤기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갈고 물을 다시 공급합니다. 뿌리를 굶주리게 만들었던 염증성 브레이크를 차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일은 두피로 혈류를 촉진합니다. 단순히 머리카락 가닥을 컨디셔닝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낭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눈썹과 속눈썹에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뿌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탈모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절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두피가 혈액순환에 굶주려 있으며 피마 자유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부 위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마 자유를 보습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직접 피부로 끌어당깁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턱선을 만져보세요. 지금 포도보다는 건포도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수분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오일은 모공을 막습니다. 표면에 앉아 먼지를 가두죠. 피마자유는 다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자극할 만큼 깊이 침투합니다. 지방산은 피부 매트릭스의 간극을 채우고 내부에서 당신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와 싸웁니다. 40세 이후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콜라겐 생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죠. $200짜리 세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2짜리 올바른 오일 한 병이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굴, 목, 가슴에 바르세요. 페이셜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얼굴로 일어날 것입니다. 오일이 단순히 표면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속부터 탱탱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요. 전에 오일을 사용해 봤는데 트러블이 났어요. 그것은 잘못된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피마자유는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왁스 플러그를 용해시킵니다. 피부 생체계를 질식시키는 대신 깨끗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 재건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작동합니다. 몸의 야간 근무가 힘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사람들이 피마자유를 살 때 90%가 저지르는 엄청난 실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피부를 더 빨리 노화시킬 수 있습니다. 몇 분 안에 라벨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딸깍거리는 무릎부터 고쳐야 합니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녹슨 경첩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NS, A, ID 손상 없이 염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2005년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연구에서 피마자유팩이 디클로페낙 젤만큼 효과적으로 통증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디클로페낙은 처방 강도 한겸증제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디클로페낙은 장 내벽을 파괴하고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피마자유는 둘 다 하지 않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피마자유는 몸의 통증 신호 전달 물질인 피물질이라는 화합물을 차단합니다. 또한 관절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조직 염증을 줄입니다. 진통제처럼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관절이 치유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관절 보충제를 시도해봤어요. 글루코사민, 강황, PC 오일. 이것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개입입니다. 관절에 직접 압력과 열 오일을 가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부족했던 부위에 혈류를 강제적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는 관절에 피마자유를 바르고 얼룩이 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 오래된 천으로 감싸세요. 그것을 감싼 채 잠을 자세요. 아침이 되면 뻣뻣함이 줄어들고 통증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꾸준히 타면 관절이 예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0세 이상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염증이 급증합니다. 관절은 예전 같은 쿠션이 없어져요. 연골은 몸이 재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단순히 마모가 아닙니다. 구조를 갉아먹는 만성 염증입니다. 여기서 악당은 염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연골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죠. 피마자유는 불을 끄고 몸이 재건하도록 돕는 소방 호스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수분 문제가 아니라 유분 문제입니다.
수분을 밀봉하는 유성층이 손상되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합니다. 눈꺼풀의 작은 기름샘은 그 보호막을 생성해야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그 샘들이 막히고 염증이 생깁니다. 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에 바르는 피마자유는 눈물막을 안정시키고 그 샘들을 막힘없이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마자유를 함유한 지질 기반 안약이 폐경기 여성의 눈물 안정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손가락 끝에 아주 소량의 순수 피마자유만 있으면 됩니다. 40세 이후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호르몬 변화는 모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눈, 피부, 모든 것이 더 건조해집니다. 눈이 깔깔하고 사포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름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끗한 손가락 끝으로 피마자유를 찍어감은 눈꺼풀에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그 타는 듯하고 긁는 듯한 느낌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이 다시 촉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눈물을 자연적으로 생성해야 할 샘들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제스처가 정확히 이런 도움을 찾고 있을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제가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바꾼 부분입니다. 깊은 잠. 40세 이상이고 몇 년 동안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면 주목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보조제라고 하면 라벤더나 멜라토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마자유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잠들게 하는 약물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염증성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배꼽 방법이라고 불립니다. 손뭉치에 피마자유를 적신 다음 배꼽을 막고 테이프로 덮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배꼽을 통한 흡수는 몸의 깊은 휴식 상태를 유발합니다. 미주신경을 진정시키죠. 처음에 말했던 야간 근무조를 기억하시나요?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그 근무조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배꼽 방법은 청소팀이 다시 들어와 복구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장 사이의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밤에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멜라토닌 생성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활기찬 동시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쳐있지만 잠들 수 없거나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깨어납니다. 피마자유의 활성 화합물인 리시놀레산은 그 염증을 줄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집니다. 더 빨리 잠들고 잠을 유지합니다. 피마자유팩이 심박변이율을 통해 측정되는 휴식 및 소화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싸움 도피 모드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자기 위해 필요한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40세 이상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폐경기 전후와 폐경기는 코르티솔 혼란기입니다. 코르티솔을 완충했던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집니다. 이제 코르티솔은 제멋대로 날뛰죠. 가장 낮아야 할 밤에 급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단계에서 수면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시점에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멜라토닌을 시도해봤어요. 마그네슘도 시도해봤어요. 모든 것을 시도해봤어요. 이것은 또 다른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 재설정입니다. 당신은 미주신경을 기계적으로 진정시켜 몸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잠자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통해 염증이 위험 신호를 외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이죠. 피마자유는 그 외침을 잠재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르면 당신의 몸은 밤새 그것을 흡수하고 아침이 되면 몇 년 만에 가장 깊고 가장 회복력 있는 잠을 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임신 3개월처럼 배가 부어오르는 것처럼 일어난다면 이것이 당신의 답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부에 피마자유 팩을 바르세요. 아침이 되면 배가 더 평평해집니다. 수분 체중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발효 탱크를 기계적으로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그 독성 접착제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며칠 동안 결장에 머물러 발효되고 몸이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찌꺼기를 생성하는 역류된 노폐물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장에는 피마자유에 직접 반응하는 평활근 수용체가 있습니다. 오일이 복벽을 관통하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약한 수축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파동과 같은 움직임, 즉 연동 운동으로 결장을 통해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마자유는 대부분의 일반 완화제보다 연동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하지만 맛이 끔찍하기 때문에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소 적용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일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아래의 장 근육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40세 이상 여성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 장 운동성이 느려집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소화관을 통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변비가 생기고 배가 부어오릅니다.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고 결장에 남아 발효됩니다. 그리고 그 역류된 노폐물이 바로 폐경, 중년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뱃살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거되었어야 할 독소로 인한 염증이 여전히 장에 남아 혈류로 다시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넬 차원을 피마자유에 적시세요. 복부에 놓으세요. 얼룩이 질 수 있으니 오래된 수건으로 덮으세요. 그것을 감싼 채 잠을 자세요. 아침이 되면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악당은 정체입니다. 당신의 결장은 매일 비워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발효됩니다. 가스를 생성합니다. 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당신의 몸의 보호 반응으로 수분과 지방을 보유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부드럽습니다. 격렬한 배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리드미컬한 수축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것을 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몸이 이미 청소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은 독소를 담즙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장은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마자유팩을 추가함으로써 당신의 몸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계적인 추진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스스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 바로 림프액 배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피마자유가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요법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피마자유팩이 림프구 생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림프구는 면역체계의 질병과 싸우는 세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림프계는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펌프가 없습니다. 조직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움직임과 기계적 압력에 의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이나 복부에 피마자유를 바르면 그 하수도 시스템을 수동으로 펌핑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독소를 강제로 배출하여 다음날 아침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40세 이상 여성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가짜 에스트로겐은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당신의 림프계는 유일한 배출 경로이지만 정체되면 그 독소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당신의 몸은 보호 완충 작용으로 허리 주변에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함으로써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폐경중년폐입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아닙니다. 몸이 제거할 수 없는 독소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독차와 클렌즈를 시도해봤어요. 이것은 클렌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세척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오일을 몸의 자연적인 청소 주기에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존으로 서두르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피마자유를 사면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마자유 산업은 지저분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헥산을 사용하여 오일을 추출합니다. 헥산은 원유 정제의 부산물인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그것은 오일의 잔류물을 남기고 당신은 잠자는 동안 매일 밤 피부를 통해 그것을 흡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체 비디오에서 이야기해 온 활성화합물인 리시놀레산은 가소제이기도 합니다. 즉, 플라스틱 병에서 BPA와 프탈레이트를 용출시킵니다. 그러니 피마자유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면 피부에 바를 때마다 호르몬 문제를 악화시키는 바로 그 내분비 교란 물질을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 전체를 보면서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망치지 마세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라벨에 3가지가 없으면 사지 마세요. 헥산 무첨가, 냉압착, 유리병. 이 3가지가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세요. 복부 팩망감과 림프액 배출을 위한 복부팩, 깊은 잠을 위한 배꼽 방법, 또는 통증을 위한 관절랩. 지금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을 먼저 시작하세요. 얼룩이 질 수 있으니 오래된 셔츠를 입으세요. 잠자리에 드세요. 이제 야간 근무조가 마침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7일밤을 주세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7일밤. 더 많은 보충제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다이어트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빼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폐물을 제거하세요. 배수구를 뚫으세요. 청소팀을 다시 들여보내세요. 이 비디오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튜브는 이 비디오를 더 많은 여성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루틴이 당신의 건강과 몸의 자연 치유 능력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꾼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보충제 산업의 소음에 의해 숨겨져 있던 생물학적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활력을 되찾읍시다. 당신의 웰빙 여정의 다음 돌파구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